안녕하세요. 은빛사연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퇴직 후엔 그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이제야 알겠어요. 누군가의 무게로 살아온 날들 속에 정작 저는 없었다는 걸. 이 이야기는 퇴직한 제가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한 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퇴직을 두고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고도 하더군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작이라기보단 그냥 정리 같아요. 하나둘 제가 쌓아온 것들이 정리되는 느낌. 퇴직식 날 조촐한 케이크 하나와 후배들의 어색한 박수 소리를 받으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좀 뭉클했죠. 30년을 넘게 다닌 곳인데 마지막은 참 짧더군요. 상무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고생했다는 말,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사람한테선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TV를 보며 말하더군요. 냉장고에 김치 있어 밥이랑 먹어. 그 한마디. 제가 퇴직한 날이란 걸 알기나 했는지,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한 건지. 식탁 위에 놓인 찬밥에 김치 몇 조각. 그게 퇴직자의 퇴근 밥상이었습니다. 같이 앉아 밥 한 끼 먹어주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 아내가 휴지통에 버린 메모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소고기 한 근, 상만 퇴직, 케이크 필요 없음. 그 세 번째 줄. 가슴이 좀 철렁했어요. 이 사람이 내 퇴직을 그냥 하나의 일정 정도로 여겼구나. 며칠 뒤 거실에서 신문을 펴들고 있으니 아내가 빨래를 널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빨래 널 데가 없어. 아무튼 백수 하나 더 키우려니 짐도 많고 귀찮아 죽겠네. 그 말 안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사람 귀는 이상하게 듣기 싫은 말만 정확히 들어오더군요. 그날부터 아침이 무서워졌습니다. 일찍 눈을 떠도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지만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전엔 제가 현관문을 나설 때 점심은 밖에서 먹지 마. 도시락 넣어놨어. 이런 말이라도 해줬는데요. 지금은요, 제가 집에 있는 걸 눈치 주듯이 지나갑니다. 딱히 무언가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고생 많았어. 그 말 한마디면 됐는데요. 그마저도 이 집에선 사치인가 봅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세상은 그대로인데 저만 흐릿해졌습니다. 이 집에 제가 있다는 게 이제는 누군가에겐 불편하고 누군가에겐 귀찮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상무님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선 그냥 짐이네요. 예정보다 5년은 일찍 퇴직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선택지라는 이름으로 명예퇴직 대상이 되더군요. 그래도 마지막 날 후배들이 준비해준 조촐한 케이크와 박수는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선배 덕에 저희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말에 코끝이 찡했죠.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냉장고에 김치 있으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 그날 저녁 아내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며 나가고 저는 혼자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도 없이 김치 하나에 밥 한 그릇. 며칠이 지나니까 찬밥도 무표정한 밥상도 익숙해졌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외출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가끔 집에 있어도 저를 흘긋 보고 말합니다.
집에서 빈둥거리지만 말고 나가서 뭐라도 좀 해. 빈둥거린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젠 그냥 백수가 되어버린 건가 싶었죠. 그래도 저도 사람입니다. 밥 한 끼라도 사람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동네 공원을 어슬렁거리다 벤치에 앉은 비슷한 또래 남자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들도 다들 퇴직한 분들이더군요. 근데 달랐습니다. 누구는 배달을 하고 있었고 누구는 동네 중고 책방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퇴출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콱 박혔습니다. 그날 밤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예전에 쓰던 다이어리가 있었죠.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땐 정말 늦었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갑자기 뭔가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저도 한 번쯤은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에만 있으면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 3번 밥때 맞춰 아내 눈치 보고 그 외엔 TV와 소파가 전부인 하루. 예전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결심했죠. 한 번쯤 저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자고요. 그게 돈이 되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냥 저한테 상만 씨, 당신 아직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무언가요. 며칠 전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아저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이 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버텨요. 그 말에 자꾸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머리도 살짝 물로 넘긴 뒤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며 어디 나가? 한마디 던졌고 저는 산책 좀 하고 올게. 라며 문을 닫았죠. 그 말에 제 자신이 괜히 웃기기도 하고 조금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바스타 학원입니다.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그 커피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용기를 냈죠. 학원 문 앞에 섰을 때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하지만 문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원두 향에 발이 저절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이신가요? 강사가 밝게 인사했고 저는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네,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수업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드립, 라떼 아트. 하라는 대로 따라했지만 주전자는 삐뚤어지고 손은 자꾸 떨리고 커피는 넘치기 일쑤였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괜히 어색해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내린 커피 한 잔이 테이블에 놓였을 때 그 따뜻한 향이 제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 안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젊은 수강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창업 준비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죠. 아니요. 그냥 제가 저를 좀 챙겨보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일이 조금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엔 마시는 것도 버거웠던 드립 커피. 이젠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온도계 없이도 어느 정도 물 온도를 감으로 맞추고 기울기는 조금씩 균형을 찾아갔죠. 커피 향이 퍼질 때마다 내 안에서도 뭔가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난 날
괜히 마음이 아쉬워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텀블러 속 커피를 홀짝이다가 옆에 앉은 어르신에게 말을 건넸죠.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 어르신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거 직접 내리신 거예요? 하시며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날 한 분, 두 분 모여 앉아 커피 한 잔씩 나눠 마셨습니다. 어떤 분은 커피에 대해 질문을 하셨고 어떤 분은 조용히 눈을 감고 향을 음미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은근히 잘하시네요.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칭찬을 들은 지 얼마나 됐던가요? 회사에 있을 땐 늘 평가받았지만 정작 인정이란 건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한 잔의 커피가 저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문을 열면 익숙한 풍경이 그대로였죠.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고 식탁 위엔 언제나처럼 찬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요즘 자주 외출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묻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백수의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밥상이 변하지 않아도 이제는 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집 안에서는 여전히 조용하고 대화 한마디 건네기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밖에서는 누군가가 제 커피를 기다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제 안에서 작은 자신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저만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딱 2달. 딱 2달이 걸렸습니다. 어색했던 드리포트 손잡이 감각도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는 커피 향처럼 제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상만 씨, 이거 그냥 취미로 두기엔 아까워요. 시니어분들 모아서 클래스 한번 열어보세요. 그 말에 솔깃했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군가 앞에 서도 되는 사람인가? 하지만 망설이는 사이에도 머릿속에선 계속 커피 향이 피어올랐고 결국 저는 동네 작은 공유 공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시니어 커피 클래스라고 적힌 작고 예쁜 종이 포스터 하나를 동네 벽보판에 붙였습니다. 수강생은 4명.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젊은 50대도 있었습니다. 첫 수업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 후 커피로 삶을 다시 시작한 사람, 박상만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퇴직자, 백수, 집에 있는 사람. 그런 말들 속에 갇혀있던 제가 드디어 나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작은 지역신문 한 귀퉁이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퇴직 후 커피로 2번째 인생을 시작한 남자. 라는 제목 아래 제 사진이 담겨 있었죠. 좀 민망했지만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 사람이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퇴직했다고 집에 있다고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빠이기 전에 나는 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않는 한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죠. 뉴스처럼 갑작스럽고 초겨울 찬바람처럼 싸늘한 그 말 한마디는 밥상에 앉기도 전에 들려왔습니다.
잘났네. 그깟 신문에 좀 실렸다고 뭐라도 된 것 같아. 그 말에 숟가락 든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마치 누가 제 손목을 꽉 잡은 것처럼요. 그리고 잠깐 제 안에 무언가 들끓었습니다. 억울함, 서운함, 아니면 그동안 참았던 자존심의 한 조각. 하지만 그 감정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제 목구멍은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말 대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상 위 김치 국물 자국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잘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나를 한 번쯤 괜찮다 해줬으면 했던 거였어. 아내가 무심히 던진 그 말 한마디는 그동안의 작은 자존감을 고무풍선 터뜨리듯 툭 터뜨려 버렸습니다. 의도치 않게 조금 일찍 퇴직한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엇갈리게 되었는지 착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커피 향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운 기술도 인터뷰도 작은 박수 소리도 모두 부끄러운 자랑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냥 멈춰있던 나한테 박수라도 쳐주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 밤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매일 아침 작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카페도 아닌 사무실도 아닌 그냥 햇살 잘 드는 공유 공간 한 귀퉁이. 그곳에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손길은 점점 익숙해졌고 어르신들 사이에선 상만쌤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당신 덕에 나도 살아난 기분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이 시간이 없었으면 우울증 걸릴 뻔했다며 웃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을 열면 들리는 건 TV 소리뿐이고 식탁 위엔 늘 그렇듯 혼자 먹으라는 찬밥, 그리고 김치 한 접시. 아내는 이제 대놓고 밥을 따로 챙기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음식을 알아서 덜어 먹으라는 무언의 메시지. 그리고 저는 묵묵히 그렇게 합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말이 줄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기분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커피 향을 나누고 다른 이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또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시간들이 제 안을 천천히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으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말없이 등을 돌리는 아내의 뒷모습에 분하고 속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잠시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한 거라는 걸. 우리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이제 서로의 삶에는 조금씩 발을 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식탁 위 국물 자국도 예전보다 더 오래 마르지 않는 듯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나는 커피 포트를 들고 수강생들 사이를 오갔다. 뜨거운 물줄기가 갈색 원두를 천천히 적시고 향이 피어오르자 한 분이 물었다. 선생님은 이걸 왜 시작하신 거예요? 나는 잠시 주전자를 멈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나이에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건요. 용기보다는 체념이 먼저였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 체념 속에서 아무도 아닌 내가 저를 붙잡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진짜 용기예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더 이상 누구의 남편, 누구의 가장으로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름 석자, 박상만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지금 누군가의 하루를 데우고 있었고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쉼표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퇴직 이후 나는 잃은 줄만 알았던 나를 오히려 이제서야 비로소 만나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나는 다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퇴직은 끝이라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퇴직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나를 찾는 데에는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우린 아직 충분히 살아갈 날들이 많다는 걸.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조용한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거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